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실무적인 부분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동안에는 뭐 단편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려왔지만 오늘은 좀 실무적인 그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자,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아주 시민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살 때, 팔 때,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사실 전문적으로 이제 취급하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하고 있는 이제 꼬마 빌딩, 뭐 상가 주택, 사실, 이 대체적으로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건물주 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노후를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항상 수입이 들어오는 임대 수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를 사실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안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다. 그래서 뭐 퇴직을 앞둔 분들이나 이제 은퇴를 생각하시는 분들 주로 지금 40대, 50대에서 대체적으로 많이들 이제 관심을 갖고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어떤 뭐 부동산 중요하시는 분들 말만 듣고 하시는 것도 좋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뭐를 알고서 제대로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 때는 사실 어떤 거를 조심을 해야 되고 뭘 체크를 해야 되고 뭘 봐야 되는지 이런 것이 사실 중요하고 또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잘 관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운영을 잘해서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를 시킬 것인지 그러면 팔 때는 이것을 어떻게 잘 갖고 있다가 팔을 때 어떻게 해야 또 높게 매도를 할 수 있는지 사실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들을 안 하시고 사실 그냥 주위에 있는 분들 말 듣고 아니면 뭐 이런 어떤 특강 같은 경우 한번 듣고 말고 이제 구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돈 한두 푼 들어가서 구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떤 건물 같은 경우는 조그만 상가주택이라 해도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 아니란 얘기죠. 근데 이런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하게, 세심하게 좀 체크할 거 체크하고 그런 부분을 좀 잘 보고 좋은 거를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단순하게 그냥 무작정 투자를 한다는 것은 진짜 묻지마 투자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사실 건물 같은 경우는 잘 보고 체크할 것이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부분이 사실 어떤 건물에 금이가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물이 새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불법 세입자가 있는지 아니면 세입자 중에서도 쉽게 말하면 가라죠. 가라로 들어가 있는 세입자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 많아요. 좀 멀리 떨어진 역세권, 지하철 같은 경우하고 좀 멀리 들어가 있는 어떤 상가주택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싸다고 해서 구입들 많이 하시는데 이건 예입니다, 예. 구입을 했지만 사실 거기에 임차인 같은 경우를 좀 불법으로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 건물에 공실이 많으면 사실 이 매도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임차인이 다 들어가 있고 장사도 잘 되고 뭐 세입자도 많이 꽉 차 있어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도 산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모르고 사버리면 손해가 난다. 그래서 한 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가지고 좀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임차 기간 동안 맞춰놨다가 그 기간이 되면 바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건물을 구입을 했지만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결국은 공실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장기적인 공실이 되고 하면 나한테 큰 피해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 때는 우리가 뭐 단순하게 건물 예쁜 건물만 보고 딱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임차인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며 그리고 임차인들이 뭐 연체부터 뭐 어떤 보증금이 얼마고 혹시 보증금이 정상적인 계약을 하고 들어온 건지 아니면 약간의 변경을 해서 이걸 매도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작성을 한 건지 이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사실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옆에 중개하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물건을 팔고 넘겨야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물건을 이거를 소개해서 팔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물론 이런 분들을 통해서 물건을 찾고 좋은 걸 살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100%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좀 구별할 거는 구별을 하고 해야 되는 거지. 사실 모든 책임은 구입을 한 내가 책임을 지고 모든 걸 떠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부동산 계약할 때 보면 1억 원 정도 되는 어떤 뭐 보상이 되는 어떤 그런 저걸 받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단순하게 1억 원이 1억 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결국 그 보상 끝나면 끝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믿을 필요도 없는 거고, 결국은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면 모든 것은 내가 다 모든 법적으로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힘든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 사기 이전에 먼저 그런 부분들, 세부적인 부분들 체크를 확실하게 해서 다 점검할 건 점검하고 해서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구입을 하더라도 사실 또 이 구입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또 사실 거기 들어와 있는 임차인들이 성향이 어떻고 여기에서 연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이분들이 뭐 2달 지났는데 연체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 어떤 대응 방안, 그리고 또 어떻게 이 연체하시는 분들을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건물에 이제 예를 들어서 또 금이 간다든지 물이 샌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또 대처 방안,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세부적으로 자꾸 공부하고 좀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들을 안 하시고 그냥 건물만 사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다. 자, 살 때도 중요하지만 또 관리,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중간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나중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나서 내가 혹시 주변에 어떤 개발이 있어서 내 물건을, 내 건물을 내가 이제 매도를 해서 높은 금액을 좀 받고 잘 팔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단순하게 그냥 물건만 내놓으면 팔리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이거를 잘 갖고서 잘 관리하다 아주 이쁘게 만들어서 남들 눈에도 좋게 만들어서 그 높은 어떤 또 임대 수익도 올려놓은 상태에서 남들이 딱 봤을 때 탐날 정도로 만드는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배우고. 자, 건물도 우리가 내놓는 건 보면 사실 대충 해놓고 내놓잖아요. 사실 그런 필요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들여서 칠도 하고 나름대로 고칠 거 눈에 보이는 거 좀 땜빵하고 이렇게 해서 딱 내놓는다. 그러면 가격이라도 예를 들어 100만 원 들였다면 200만 원 더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내놓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사실 물건이 잘 팔리지도 않지만 제값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돈 1,000만 원 들여서 그만큼 수리해서 내놓으면 2,000만 원, 3,000만 원이 업이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 모르고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 때도 어떤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체크하고 점검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딱 구입을 했을 때도 또 관리하는 노하우,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건물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아무 임차인들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장사가 잘 되는 어떤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또 아주 좋은 어떤 임차인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좋은 업종을 갖고 있는 분들을 딱 입점을 시키는 어떤 그런 것도 사실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다. 아무나 그냥 막 드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에 공실이 생기지 않게 또 그거를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거죠. 자, 팔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어떻게 돈을 들여서 좀 수리를 해서 또 임대 수익을 어떻게 내가 이거 올릴 것인지. 자, 임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냥 기존의 어떤 임차인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좀 변경이 좀 가능하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적용해서 내 건물의 가치를 상승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결국 건물을 팔 때 보면 수익률이 몇 프로 나오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가치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금액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올리는 방안을 연구하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배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건물에 대한 어떤 누가 건물주가 돼서 좀 월세를 받으니까 좋다 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살 때 중간에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팔 때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알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 이제 그 부통연에도 이제 실전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배워서 활용할 수 있는, 아무데나 사실 뭐 교육이라고 해서 가서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특강 같은 경우 가서 보면은요 그냥 맛배기일 뿐이에요. 아무 내용도 없어요. 결국 그냥 그 특강 다니신 분들은 평생 특강만 다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특강도 다니고 부동산 공부도 하고 배우고 뭔가를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그 받아들여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 단순하게 아파트 하나 그냥 사고 팔고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사실 어떤 건물 아니면은 뭐 어떤 그 상가 주택 아니면은 뭔가 우리가 그 일반 상가라고 해도 사실 그냥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상권 분석부터 주변의 어떤 시세,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러면 상가를 살 때도 1층을 사야 돼, 2층을 사야 돼, 아니면 전면 상가를 사야 돼, 아니면 코너 상가를 사야 돼, 어떤 걸 사야 돼. 내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그 광고하시는 분 아니면 거기에서 분양하시는 분, 그런 분들 말만 듣고 막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상가 분양 같은 경우도 지금 1억 2억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금액들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함부로 덤벼들면 갖고 있는 것 잘못하면 다 날릴 수가 있어요. 이 상가 같은 경우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공실이 장기간 되고 내가 구입한 상가가 장사가 안 되는 어떤 그런 상권으로 그 상가로 변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 결국은 내가 들어간 비용 잘못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무작정 뭐 누가 좋다 상가, 누가 오피스텔 좋다 오피스텔, 누가 아파트, 누가 뭐 꼬마 빌딩, 단순하게 달려들고 상가주택 뭐 이렇게 달려드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냥 부동산이라는 거 그냥 이렇게 막 뛰어들어서 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진짜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 배우고 알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접근을 해야 내가 손해도 안 보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지, 무작정 뛰어들면 결국은 가지고 있는 거 돈 들어가서 결국은 부동산으로도 사실 망가지신 분들이 생각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알고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런 부동산에 진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부통연 아카데미 실전 모임에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굉장히 이익을 보실 수가 있다. 여러분들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결국은 사기당하고 결국은 안 좋은 물건 내가 떠안는 거고요. 자, 부동산이라는 거는 누구는 돈을 벌고 있어요. 누구는 손해를 봅니다. 누구는 망한다. 이 부동산이라는 것도 이 단계별로 이게 있습니다. 이런 거 모르면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이라는 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나는 좋은 걸 받은 줄 알고 있지만 남들은 나를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돈을 벌고 있고 내 살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모르니까 저 사람이 잘해주는 줄 알고 허허허 하고 웃기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다 뜯기고 뼈만 남아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이게 인생이 아닌가 합니다. 내가 모르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면 항무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알고 도전하고 뛰어들면 항무지가 아주 좋은 곳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공부해서 배워서 부자 되지만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공부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고요. 인터넷상에 부통연이라고 치면 좋은 정보 계속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좀 마쳐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